오늘은 제37차 시 노동운동과 사회주의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충 설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산업혁명을 통해서 노동 문제가 발생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산업혁명을 통해서 임금 노동자 계급들이 대량으로 형성이 되죠. 노동자라고 얘기하면은 생산수단을 갖지 못하고 남에게 고용돼서 월급 받고 생활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생산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하는 데 필요한 수단인 기계나 공장이나 토지나 원료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이런 것들을 갖지 못하고 남에게 고용돼서 노동력을 제공함으로써 이 급여를 받고 생활하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이러한 임금 노동자 계급이 대량으로 형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19세기 후반에 이르면 임금 노동자 계급이 전체 인구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죠. 두 번째로 산업혁명을 통해서 이제 인크로저 운동, 농촌에서 인크로저 운동으로 이제 농민들이 도시로 이제 쫓겨났었고, 또 공정계 기계공업의 도입으로 또한 수공업자들이 대거 몰락을 하게 됩니다. 자본가들이 기계공업이 되면서 자본가들이 노동자를 고용하게 되게 되죠. 그리고 수공업에 의한 생산은 공장에서 기계를 이용한 생산과 비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인클로저 운동을 통해서 어쨌든 농민도 쫓겨나서 몰락하고 쫓겨나고, 또 공장제 기계공업이 또 도입되면서 많은 수공업자가 이제 몰락하게 됩니다. 이러한 쫓겨난 농민들과 몰락한 수공업자들이 도시 노동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노동자들은 도시의 공장지대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러한 산업혁명을 통해 이러한 노동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가장 뚜렷한 노동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임금 노동자 계급이 이제 대량으로 형성되게 되면서 도시 공장지대에 집중하게 되면서 빈부격차와 도시 문제가 발생하고 열악한 노동 환경 문제가 크게 대두되게 됩니다. 대표적인 노동 환경은 저임금, 그리고 장시간 노동, 또 여성과 어린 아이, 즉 아동 노동의 문제가 크게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동 운동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혁명 직후에 발생한 대표적인 노동 문제에 대해서만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 자본가들의 이윤 확보를 위한 욕구 속에서 노동자들이 저임금을 이제 강요받게 됩니다. 겨우겨우 먹고 살 정도의 저임금을 이렇게 주게 됩니다. 또 저임금을 줄 수 있었던 배경은 당시 농촌에서 많은 농민들이 쫓겨서 인클로저 운동을 통해 쫓겨나서 도시로 밀려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시에는 많은 예비 노동자들이 풀이 형성돼 있었던 거죠. 때문에 자본가들은 이 노동자들을 고용할 때 저임금의 조건으로 계약을 맺고 고용을 하게 되고 이제 부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장시간 노동을 강요합니다. 보다 많은 이윤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루에 16시간, 18시간씩 이렇게 일을 시키게 됩니다. 특히 이제 성인 노동자의 절반 정도의 임금으로 부릴 수 있는 그런 여성 노동자들, 그리고 아동 노동자들을 고용해서 장시간 노동 현장에 내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노동자들은 아주 열악한 이 노동 환경 속에서, 특히 저임금 속에서 아주 어려운 빈곤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시 노동자들은
이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잠도 부족했고 가혹한 노동으로 몸이 사실 망신창이가 됐었죠. 이러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됐기 때문에 노동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노동운동은 첫 번째 실업에 반대하는 운동이었습니다. 당시 자본가들은 함부로 또 마음대로 노동자들을 해고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해고가 될 경우에 노동자들은 사실 갈 곳이 없어지게 되고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더욱 어려운 그러한 빈곤 상태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업을 막기 위한 운동, 또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이제 8시간 노동을 이렇게 쟁취하기 위한 그러한 또 저임금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그런 노동운동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겁니다. 또 노동자들은 사실 인간으로서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고대 노예나 중세 농노에 비해서는 뭐 한층 지위가 향상된 뭐 기본적으로 이제 신체 자유나 뭐 형식상의 평등권은 보장돼 있었습니다만 여전히 아직까지도 이 참여권을 부여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위 신장을 위한 그러한 조직적인 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렇게 실업을 반대하고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또 노동자의 지위를 높이기 위한 조직적인 노동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일 먼저 일어난 운동은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합니다. 즉 기계 파괴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기계와 공장에서 생산이 도입되면서 많은 수공업자들이 몰락을 했죠. 또 기계가 도입되면서 노동자들은 공장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노동자들은 이렇게 자기들이 공장에서 쫓겨나고 또 저임금을 받는 이유가 기계 때문이다라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이 자본가들을 혼내기 전에 먼저 기계를 파괴하고 공장을 불사르는 운동을 추진했습니다. 이런 운동이 다음에 일어난 운동은 차티스트 운동입니다. 뭐 이건 차티스트 운동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노동자들이 선거권을 확보하기 위한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시민혁명이 일어났지만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여전히 노동자들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유산자들, 즉 재산이 있는 이 부르주아를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선거권이 주어졌을 뿐 일반 노동자들에게는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국 노동자들이 먼저 차티스트 운동을 전개합니다. 선거권 확대 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인민헌장을 내걸고 대규모 서명운동을 벌이고 시위를 벌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차티스트 운동은 정부의 탄압으로 그리고 내분으로 실패하게 됩니다. 오른쪽 밑에 보면은 당시 차티스트 운동이 일어날 당시에 그러한 시위 상황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탄압하는 모습입니다. 경찰은 이렇게 총과 칼로 강제로 이제 해산시키고 탄압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노동자들이 이 노동자들이 자주적인 조직을 결성합니다. 바로 그것이 노동조합이고 노동자 정당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이 이 막강한 힘을 가진 자본가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또 이 노동자들의 그러한 이 권리와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바로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노동자들의 조직,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또 노동자들의 입장을 대변할 정당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노동자 정당을 이제 창당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노동조합을 통해서 노동자들이 점차 조직화되고 조직적인 단결된 그러한 투쟁을 전개합니다. 그래서 자본가에 대한 그러한 투쟁을 전개하게 됩니다. 노동자들의 시위 모습이죠.
노동자들에게 강력한 그 힘은 바로 이 공장을 멈추는 거였죠. 그래서 파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노동조합에서 이 파업과 같은 단체 행동을 통해서 자본가들을 어떻게든 뭐 협박도 하고 겁도 주고 하면서 그들의 그러한 주장을, 그들의 요구 조건을 관철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파업하는 모습입니다. 초기. 이 노동자들이 파업 투쟁을 일으킬 때는 사실 자본가들의 입장을 옹호하는 정부에서 이 경찰을 동원해서 파업을 방해하고 또는 탄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과 노동자들이 자주 이렇게 충돌을 했습니다. 여러분 뭐 매년 5월 1일 메이데이 이제 행사가 있는 거 잘 알죠? 우리나라도 세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5월 1일을 노동절이라 해서 메이데이라고 해서 이제 하루 노동자들을 쉬게 하고 또 노동자들이 이 메이데이의 그런 정신을 받아서 뭐 투쟁을 이렇게 결의하는 그러한 그 집회나 행사를 하게 됩니다. 이 노동절의 유래를 보면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의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을 요구하는 그런 시위를 전개했는데 당시 경찰이 이제 발포를 해서 4명이 죽고 또 파업 노동자들 특히 지도자들을 체포하고 그 중에 4명을 사형시킵니다. 그래서 총 8명의 노동자가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전 세계 노동자들이 합세를 해서 이 국제적인 8시간 노동제 쟁취 시위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그 메이데이 투쟁을 기념해서 이 메이데이 투쟁이 일어났던 5월 1일을 노동절로 각국에서는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은 새로운 사상, 노동자들의 사상인 사회주의 사상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회주의 사상은 자유주의 사상을 비판하며 등장한 사상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자유주의는 시민혁명을 통해 등장한 사상입니다. 자유와 평등을 기초로 한 그러한 사상이죠. 그러나 산업혁명을 통해서 이제 많은 그런 노동 문제, 사회 문제가 발생했는데 자유주의의 입장에서는 사상으로는 이러한 노동 문제를 풀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유주의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그런 자유로운 어떤 이 경쟁 관계에 의해서 개인과 개인의 그런 자유로운 경쟁에 의해서 가난한 자가 생긴 거고 또 부유한 자가 생겨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그래서 가난의 책임은 경쟁에서 진 빈민들에게 있는 것이다. 부유한 자들에게 세금을 걷어가지고 이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것은 이거는 옳지 않은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새로운 사회주의 사상, 오원, 생시몽 등이 처음 이제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들은 이 자유 경쟁 체제를 비판합니다. 또 노동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빈부격차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유재산제를 자유주의 사상가들이 신봉하는 이런 그 사유재산제를 수정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소유제도를 만들어서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제를 인정하지만 사회적 소유제도를 만들어서 중요한 이 국가 기반 시설이라든가 공장 같은 것들은 이 사회적 소유화해서 이제 제한을 해 사유재산제를 제한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평등한 사회가 건설된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처음 오원이라든가 영국의 오원이라든가 프랑스의 생시몽 등에 의해서 처음 주장되기 시작해서
마르크스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집대성한 사상이 되겠습니다. 바로 노동자들이 이 빈민 문제를 겪으면서 노동 문제를 겪으면서 당시 자본가들이 해결할 상황을 하지 않고 오히려 책임을 가난한 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키면서 이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사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무차별적인 그런 사회재산제를 수정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회주의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아가서는 공산주의 사회로 발전시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먼저 이 공상적 사회주의에 대해서 잠시 얘기하겠습니다. 당시 산업혁명기에 그 지식인들이 주로 이제 자본주의를 비판하면서 자본주의 사회와는 구별되는 그런 사회주의 사상을 이렇게 형성시키게 됩니다. 영국의 오원이나 프랑스 생시몽이 초기 이제 사회주의자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들은 공상적 사회주의자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들은 경쟁 대신에 생산과 소비를 협동화할 것을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산업사회의 경쟁체제를 비판하면서 그리고 빈부격차를 비판하면서 경쟁 대신에 협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상적인 공동체를 구현하자. 이것이 사회주의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본가와 노동자가 서로 양보해서 이제 같이 함께 살아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이들은 사실상 그 약간 공상적인 상황이 강하죠. 자본가와 노동자들이 서로 손잡고 이렇게 그 화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자본가들은 최대한 노동자들을 어쨌든 쥐어짜서 이제 이윤을 최대로 확보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자본가들이 또 이게 뭐 생산 활동을 협동화할 그러한 그 여지도 없었죠. 그래서 이제 공상적 사회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영국의 오원은 과연 실험을 사회주의 사회를 만들 수 있는지 실제 실험을 했습니다. 이 오원은 밑에 나온 거 보면 알겠지만 산업혁명기 이제 공장주로서 이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요. 그 중에 이제 공장법을 이렇게 제정하는데 이바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미국에 건너가서 뉴 하몬이라고 하는 그 협동 마을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생산과 소비를 공동으로 이렇게 생산하고 공동으로 나누는 그러한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 협동체를 실제로 이제 구현하려고 했습니다. 뭐 오원 같은 경우는 방적 공장을 당시 운영하면서 노동 시간도 단축해 버리고 또 노동자 자녀들을 위해 유치원도 운영하는 등 인도주의에 입각한 그런 새로운 공동체를 건설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제 실패로 이제 끝나게 되었죠. 프랑스의 생시몽은 이 생산을 가장 중요시하고 귀족과 성직자 등 비생산층을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와 자본가가 서로 협조해서 기독교의 바탕을 둔 정의로운 인도적인 평등사회를 건설하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생시몽이나 영국의 오원 같은 경우는 좀 이상적인 형태로 이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려고 했던 것이죠. 자본과 노동자의 그런 그 협조로 이렇게 새로운 사회를 구현하려고 했습니다만 사실 공상에 불과했던 것이죠. 이러한 공상적 사회주의자를 비판하면서 등장한 사회주의자가 바로 마르크스입니다. 출신의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과학적으로 사회주의를 주장했습니다. 즉 자본주의 사회를 날카롭게 분석하면서 과학적으로 분석하면서 이 사회주의 사회가 도래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사회주의 사회의 이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마르크스는 자본론이란 자신의 책을 통해서 모든 역사는 계급 투쟁의 역사고 노동자 계급이 단결해서 자본가 계급과 싸움으로써
무력으로 혁명을 통해서 결국 사회주의가 건설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실제로 이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혁명운동에 나서게 됐죠. 1848년에는 이 공산당 선언 매니페스토라고 하죠. 공산선언을 발표해서 이제 세계 노동자들의 그 단결을 또 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르크스 엥겔스의 그런 그 사회주의 사회는 실제로 이 러시아의 레닌에 의한 이런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서 입증이 되었습니다. 사회주의 사회가 최초로 건설되었던 것이죠. 마르크스와 엥겔스 등 당시 과학적 사회주의자들이 선언한 공산당 선언에는 다음과 같은 아주 중요한 글구가 있습니다.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당신들은 당신들의 쇠사슬 외에 잃을 것이 하나도 없으며 얻을 것은 세계 전체이다. 이러한 공산당 선언이 세계 각국어로 번역되면서 세계 각국의 노동운동을 활성화시키고 노동자들의 정당, 공산당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마르크스는 자본론을 통해서 자본주의 사회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필연적으로 노동자들의 계급 투쟁에 의해서 사회주의 사회로 발전할 것이다. 나아가서 공산주의 사회로 발전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을 뿐 아니라 실제로 만국의 노동자들을 이 조직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공산당 선언 발표 이후에 1864년 제1 인터내셔널 즉 국제노동자협회를 조직하게 됩니다. 마르크스가 주도해서 건설된 인터내셔널은 유럽 대부분 국가에 지부를 두었고 각국의 노동운동을 지지하고 후원했습니다. 또 사회주의 혁명의 방도를 공동으로 모색했습니다. 그러나 1871년 프랑스에서 일어난 파리 코뮌 이후에 유럽 각국의 정부에서는 이 노동자들의 노동운동을 본격적으로 탄압하게 되고 사회주의자들을 본격적으로 탄압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1876년 공식적으로 이제 해산되게 됩니다. 오른쪽 악보는 제1 인터내셔널가라고 한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과제로 한번 들어보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부로부터 탄압받았던 유럽의 각국 노동자들은 또 사회주의자들은 사회주의 정당을 건설해서 아예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장악하려고 합니다. 합법적인 노동자 정당을 조직해서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차지하려고 했던 것이죠. 특히 눈부신 활약을 펼친 사회주의 정당이 바로 독일의 사회민주당입니다. 왼쪽에 보면은 독일의 사회민주당 창립 당시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독일 사회민주당은 3인당이라고 합니다. 1890년 합법화되면서 당시 제국의회 선거에서 19.7%의 지지를 얻었고 1912년에는 무려 34.8%의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전체 의석 397석 중에 110석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독일 정부는 노동자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실시했고 질병보험법, 재해보험법, 양로 및 사용자 보험법 등의 법안을 추진하게 됩니다. 나름대로 합법적인 사회주의 정당이 출현하면서 정치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 제반 정책을 이끌어내기도 했던 것이죠.